안녕하세요. 오늘 베이비도지에 대한 중요한 얘기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켰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아니죠. 어제죠. 벌써 이제 어제인데 어제 연준이 3연속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연속이라는 건 아시는 것처럼 9월에 한 번 했고요. 10월에 한 번 했고 이번에 이제 12월에 한 거죠. 그래서 0.25 베이비 컷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3연속 하면서 금리가 약 0.75% 정도 이제 인하가 된 거죠. 기준금리가. 그러면서 파월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이 뉴스의 기자님께서는 내년 인하 이래로 유지한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거의 점도표나 이런 걸 보면 2026년에 한 번, 2027년에 한 번 정도 할 걸로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파월도 되게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한 번은 더 이상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한 번 정도 할 것이다라는 식의 되게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도 그 앞전에 바로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현재 금리는 중립적이다. 중립적인데 상단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되게 비둘기파적인 발언이거든요. 상단에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려올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중립적이다라고 얘기했으면 끝나는데 상단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쨌든 어제 FOMC 회의록이나 점도표 등등을 보면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것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신의 입장이나 마음에 따라서 너무 과하게 해석하거나 너무 작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곳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해석해내지 못하면 예를 들어 베이비도지 내년 상반기에 어떤 전망을 그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전망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백데이터를 적어도 수십 페이지 이상 다 확인을 한 상태에서 그 전제하에서 FOMC의 어제 그 금리 인하 결정의 회의록과 점도표에 근거한 명확한 분석, 내년 상반기 전망에 대해서 베이비도지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죠. 0.25 인하를 했습니다. 3회. 이거는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거는 시장에 이미 반영이 돼 있습니다. 요즘 그래도 10월, 11월 정말 억하는 소리가 나오고 정말 피눈물이 나올 정도로 시장이 안 좋았죠. 조종장이었죠. 근데 요즘 그래도 한 2번 눌리면 하루 괜찮고 아니면 이틀 괜찮으면 하루 눌리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분위기가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가을바람이.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된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12월에 FOMC가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4년 사전에 반영된 겁니다. 이미 이건 끝난 문제예요. 끝난 문제고 이제 남는 문제는 뭐냐면은 향후에 내년에 어떻게 될 거냐는 겁니다. 2026년에. 자, 1월, 3월, 5월에 있습니다. FOMC가. 이게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JP 모건은 이러면 투자은행 중에서 IB 중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JP는 12월에도 금리 인하가 없을 거다라는 입장에 있다가 그거를 바꾸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12월 포함해서 1월, 3월까지는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시티은행, 제가 또 이 프로모션을 통해서 우리 베이비도지 10만 개에서 100만 개 빨리 신청을 주신 순서에 따라서 무료 증정하려고 하니까요. 010-9627-320으로 재단이라는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프로모션은 다 끝났고요. 제가 쓸 수 있는 것들도 다 소진되었고 이제 지금 남아있는 거는 투자지원금 일부랑 베이비도지 직접 무료 증정하는 거인데 일단은 지금 저는 중순 이후로 남아있는 투자지원금 소진하려고 하고요. 지금은 일단 남아있는 몇 개 물량들을 좀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비도지 신청 순서에 따라서 10만 개에서 100만 개 정도 뭐 많이 가지신 분들한테 큰 도움은 못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평단가 낮추시고 특히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년 제가 설명드린 내년 상반기 혹은 하반기까지 이어질 폭등회장에서 2배가 될지 4배가 될지 10배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작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빨리 010-9627-320으로 재단이라는 문자 주시면 순서에 따라서 최대 100만 개 최소 10만 개 정도의 베이비도지를 무료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낮은 남아있는 소량 잔량을 가지고 이제 중순부터는 또 투자지원금 프로모션을 좀 하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한테 다 혜택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 중순부터 한다라고 하면은 한 보름 동안 한 20분에서 30분 한정해서 투자지원금 준비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숫자가 정해진 거니까 일단 지금 요 재단이라는 문자 주시면 베이비도지 최소 10만 개에서 최대 100만 개까지 뭐 큰 선물은 못 되더라도 큰 위로는 못 되더라도 요즘 좋지 않은 암호화폐장에서 힘 얻으시라고 무료 증정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티은행에 있는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예상을 했냐면 12월 할 거고 그 다음에 내년 1월, 3월까지는 최소한 금리 인하를 연속으로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예를 들어 SC은행,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같은 경우에는 12월은 하겠지만 1월, 3월을 할지 알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월가의 또 다른 트레이더들 모임에서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했는데 일부 사람들이 1월은 안 할지 몰라도 3월, 5월은 할 것이다 라는 또 의견이 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다수는 내년에 할 거라는 겁니다. 언제? 1월, 3월, 5월 중에 최소한 2번은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연준 신임 의장을 뽑죠. 1월에 이제 임명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가장 유력한 게 누구예요? 케빈 메셋이에요. 이 사람은 완전히 초비둘기파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면은 이자는 기준이 금리는 2%면 족하다. 2%대면 국가가 너무 올려놓으면 안 된다. 이거는 빨갱이다. 사회주의적인 정책이다. 국가가 너무 개입하면 안 된다. 그냥 내버려둬야 된다. 2% 정도로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2026년 하반기에는 자기가 연준 의장이 된다면 2%대를 유지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연준 의장이 되는데 비연준 이사 출신이기 때문에 일단 1월에 임명을 받고 2월에 연준 이사로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7월에 연준 이제 의장으로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이 결합하기 때문에 이사 중에 한 명이 이 사람과 함께 뭐 여러분 스티브 마린이나 이런 비둘기파 들이 더 힘이 세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금리 인하 전망이 적어도 1, 3, 5월 중에 최소 2번 내지 3번 다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에 더 무게가 실리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우리 베이비 도지의 입장에서는 되게 전망이 좋은 거죠. 예, 이렇게 계속 금리 인하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이 3번 중에 2번만 돼도 총 얼마가 이자가 완화되는 겁니까? 9월부터 시작하면 5번이니까 어때요? 1.25%. 자, 이러면 MMF에 지금 제가 말을 많이 했는데 이거를 8조 달러가 지금 묶여 있어요. 대기 중인데 1.25달러 내려오면 적어도 이 MMF 8조 달러 자금 중에 적어도 한 30%는 뛰쳐나옵니다. 왜? 이자가 떨어지니까. 이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위험자산 쪽으로 넘어간다고요. 근데 다 넘어가진 않아요. 한 보통 매년 역사적 통계를 보면 한 30%가 넘어갑니다. 그럼 30%만 해도 얼마입니까? 2.4조예요. 엄청난 유동성이 위험자산 시장에, 즉 우리 암호화폐 시장과 주식시장에 넘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뭐 다른 영역, 뭐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해줘서 달러가 풀려진다든지 그래서 달러가 약해지기 때문에 채권이 인기가 없어져서 채권에 들어간 자금들이 위험자산 쪽으로 암호화폐와 그다음에 주식시장으로 넘어온다. 이런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금리 인하하는 거는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좋은데 특히 지금은 MMF 시장에 워낙 많은 돈이 대기 중이기 때문에 여기를 건드리게 되는 뇌관이다. 금리 인하. 그래서 이 금리 인하 1, 3, 5월 중에 최소 2번, 3번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보면 케빈 메셋이 유력하고 그다음에 주요한 투자은행들의 전망을 볼 때 최소 2번 내지 3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 베이비 도지 내년 상반기에 정말 암호화폐 불장, 우리 베이비 도지 불장을 맞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단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관세예요, 관세. 만약에 대법원에서 관세에 대해서 위헌 판정을 내리면 이 금리 인하 이 순서가 뒤로 밀릴 거예요. 그게 여름이 됐건 내년 가을, 겨울이 됐건 밀릴 겁니다. 그럼 몇 달 뒤로 밀려지는 거예요. 요 변수가 있다. 근데 이러면 JP모건이나 시티은행들이 이걸 모를까요? 알긴 아는데 이게 위헌이 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어쨌든 저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봤을 때 분명히 요 위험 요소가 있긴 한데 확률적으로 보면 요것이 된다 해도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고 암호화폐 불장에 기름을 불, 그래서 우리 베이비 도지 폭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부분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이상한 이견들을 막 내는데 제가 오늘 정확하게 정리를 할게요. 그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RMP예요, RMP. 이 RMP를 연준이 이제 곧 풀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단기 채권이에요. 1년 이내 단기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1년 이내 단기 채권을 계속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한 400억 불 정도 산대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이번 달에 사기 시작했어요. 이미 사기 시작하는데 12월부터 400억 달러 규모로. 근데 이제 이게 1월도 2월도 3월도 살 겁니다. 왜냐하면 4월에 세금 내는 달이거든요. 이 전까지는 은행에 지급준비금을 채워줘야 돼요. 지금 유동성이 말라서 시중은행들이 지급준비금이 다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채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최소한 400억 불에서 600억 불을 매달 지금 RMP 단기 채권으로 풀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해석하는데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QE가 아니다, 양적 완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있고, 하나는 이거는 뭐 저도 그런 표현을 빌어 쓰기도 했는데 스텔스 QE다, 즉 아닌 척하면서 실제로는 QE다, 즉 양적 완화다 라고 얘기하는 두 축으로 갈려서 논쟁 중입니다. 저는 정확히 얘기할게요. 요 차원으로 얘기한다면 이거는 QE가 아닙니다. 이거는 양적 완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은행에, 시중은행에 비어있는 지급준비금 그 깡통 지갑을 채워주는 기술적인 보충물이지 경기부양책이 아니에요. 양적 완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자꾸 일부 기자나 일부 경제학자들, 전문가들 보면은 RMP를 마치 이게 양적 완화인 것처럼 QE인 것처럼 얘기를 하거나 혹은 스텔스 QE라고 자꾸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램은 알겠으나 이거는 냉정하게 평가해야 된다. QE가 아니다. 그럼 QE가 아닌데 어떻게 암호화폐 불장이 오느냐? 제가 통계를 한번 봤어요. 2011년, 12년, 19년 이때는 QE를 했어요. 장기 채권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장기 채권 매입하니까 어떻게 돼요? 장기 금리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달러 약세 오고, 달러 약세 오니까 어때요? 채권에 있는 돈들이 다 위험자산으로 넘어오죠. 그래서 주식과 암호화폐가 다 뛰었어요, 이때는. 근데 19년도에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처럼 RMP를 했습니다. RMP만 했어요. 장기 채권을 안 샀어요. 단기 채권만 샀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영향이 없어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대신 뭐예요? 망가지는 것만 막는 거예요. 붕괴만 막는 거예요. 자산시장의 붕괴만 막는 거죠. 유동성이 너무 말라 비틀어져서 박살이 나는 것만 막을 뿐이에요. 근데 이때 이것이 마치 장기 채권을 매입한 것처럼 QE의 효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냐? 이거를 몇 달 하다가 연속적인 금리 인하를 했어요. 한 3차례.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달러가 내려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달러가 내려가니까 달러 지수가, 채권도 내려가고 장기 금리 내려가고, 그러면서 채권이나 MMF 등에 있는 자금들이 다 어디로 들어와요? 위험자산 주식과 암호화폐에 들어왔습니다. 즉 뭐냐면 RMP 자체는 QE가 아니다. 근데 뭐가 플러스 돼야 된다? 연속적인 금리 인하. 근데 우리 앞서서 봤죠. 연속적인 금리 인하 확률이 높다, 낮다, 높다. 그렇다면 RMP 단기 채권 매입 자체가 양적 완화의 출발선이다라고 보면 그거는 거짓말이다. 이건 냉정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는 그냥 기술적 보충이다. 근데 여기다가 연속적인 금리 인하 내년에 12월 빼고요. 1월, 3월, 5월에 최소 2번 내지 3번 계속 간다면 이 RMP가 뭐가 된다? QE가 돼버리는 거예요. 둔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 떨어질 것이고, 그죠? 채권 금리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채권에 있는 자금이 MMF에 있는 자금, 곡고 막 파생 상품에 이 관련된 자금들이 다 어디로 온다? 위험 자산으로 온다. 그래서 암호화폐 불장이 올 것이다. 예,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몇 가지 그게 있죠. 변수는 뭐냐? 아까 말씀은 하나는 관세 부분. 관세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할 거냐? 이걸 만약에 위헌으로 판결한다면 암호화폐 불장은 몇 달 밀린다. 3달 후가 됐건 6달 후가 됐건 7달, 8달 후가 됐건 뒤로 밀린다. 왜? 금리 인하가 밀릴 거기 때문에. 그 RMP만으로는 불장이 안 와요. 이건 QE가 아니에요. 예, 이거는 그냥 망가지는 거를 막을 뿐이고 오직 금리 인하랑 결합을 해야 되는데 관세 요게 변수다. 두 번째 변수는 뭐다? 엔캐리예요. 엔캐리. 지금 12월에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엔화 자금이 빠져나가느냐. 그 규모나 속도나 기간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사실 변수예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은 이게 한 달 정도, 이전에 보면 작년 4월, 8월에도 그랬고 예전에도 보면 한 달 정도 딜레이 시키는 영향력은 있어도 오래가지 못한다. 이런 두 가지 변수는 있지만 지금 예상할 때 금리 인하 연속으로 내년 상반기에 한다? 그 다음에 이 금리 인하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양적 완화는 아니지만 RMP가 양적 완화로 전환한다. 그래서 암호화폐 불장이 내년 상반기에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베이비 도지 최소한 예전의 전고점 정도는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0을 하나 혹은 2개를 지울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요 RMP와 금리 인하의 숫자, 정말 만약에 케빈 메셋의 말대로 2026년 하반기까지 2%대로 이자를 만들 만큼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면 0을 하나 혹은 2개를 지울 수 있다. 하지만 상반기에 1, 3, 5월 정도 하고 그냥 RMP 좀 진행하다가 중단하고 이러면 전고점 정도는 돌파하겠지만 그 이상은 힘들 수도 있다. 요거는 이제 조건부예요. 이런 사항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보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속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만나면서 이런 부분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급하게 연준의 어제 결정에 대한 정확한 관점과 분석, 어떤 분석의 내용들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베이비 도지.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시장에서 사시고요. 아주 쌉니다. 시장에서도 더 구매하셔도 좋을 그런 타이밍이다. 내년에 암호화폐 불장이 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010-9627-3205로 재단이라는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프로모션은 다 끝났고요. 제가 쓸 수 있는 것들도 다 소진되었고 이제 지금 남아있는 거는 투자지원금 일부랑 베이비도지 직접 무료 증정하는 거인데 일단은 지금 저는 중순 이후로 남아있는 투자지원금 소진하려고 하고요. 지금은 일단 남아있는 몇 개 물량들을 좀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비도지 신청 순서에 따라서 10만 개에서 100만 개 정도 뭐 많이 가지신 분들한테 큰 도움은 못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평단가 낮추시고 특히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년 제가 설명드린 내년 상반기 혹은 하반기까지 이어질 폭등회장에서 2배가 될지 4배가 될지 10배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작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빨리 010-9627-3205로 재단이라는 문자 주시면 순서에 따라서 최대 100만 개, 최소 10만 개 정도의 베이비도지를 무료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낮은 남아있는 소량 그 잔량을 가지고 이제 중순부터는 또 투자지원금 프로모션을 좀 하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한테 다 혜택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 중순부터 한다라고 하면은 한 보름 동안 한 20분에서 30분 한정해서 투자지원금 준비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숫자가 정해진 거니까 일단 지금 요 재단이라는 문자 주시면 베이비도지 최소 10만 개에서 최대 100만 개까지 뭐 큰 선물은 못 되더라도 큰 위로는 못 되더라도 요즘 좋지 않은 암호화폐장에서 힘 얻으시라고 무료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화면 제 동영상 화면 아래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의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해당 코인의 이 리스트업된 해당 코인 3개 시바이누 무료 증정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